인간관계가 최고의 경쟁력이다. 윌슨은 자신의 새로운 정신적 스승과 좀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배웅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윌스가 차값을 지불하고 둘은 커피숍을 나왔다. 앤마리는 호텔 로비에서 윌스가 차를 가져올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 동승을 했다. 윌스의 차가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접어들자 앤마리가 말했다. 이제 집으로 가시자마자 가족들이 잘한 일을 알아내는 것부터 시작할 것 같군요. 회사에서도 고래 반응을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하길 바라요. 관리자가 고래 반응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조직에 적용하게 되면 업무 능률이 향상되어 회사와 직원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올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웨스가 좀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물었다. 오늘날 사업을 하는데 기술적인 진보나 서비스 혁신 혹은 가격 정책 같은 것은 큰 경쟁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그리고 가격 정책이 발명된다 해도 경쟁사에서 순식간에 모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환경에서 진정으로 경쟁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회사 구성원들 간의 관계인 거죠. 만일 직원들이 당신을 신뢰하고 존경하며 당신의 목표를 믿는다면 그들은 당신뿐 아니라 고객을 만족시키려 할 거예요.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품질, 가격, 마케팅, 운송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들을 제공하게 된다면 아무도 당신의 조직이나 회사를 꺾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명심하세요. 경쟁자가 나로부터 모방하거나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것은 나와 내 직원과의 관계이고 직원과 고객과의 관계라는 걸. 오늘 아침 강연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내 자신의 반응이 그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누군가에게 무관심할 때조차도 그 사람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고래 반응의 영향과 효과를 확실히 알게 됐어요. 회사에 돌아가게 되면 직원들과 신뢰를 쌓고 그들을 동기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앤마리가 잊어버렸던 것이 생각난 듯 말했다. 모든 개인들은 각자 서로 다른 이유로 동기화된다는 거예요. 시월드의 조련사들은 먹을 것을 제외하고는 범고래들을 동기화시켜주는 요소가 범고래마다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 조련사들은 범고래들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범고래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관찰한 것이죠. 고래 반응은 동기화를 위한 출발점으로는 좋지만 잘못된 경우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수 있답니다. 개인마다 각각 무엇이 동기를 부여하는지 그리고 그들 각각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내고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이 동기화 요인을 찾아내는 중요한 방법이겠군요. 웨스가 앤마리에게 동의를 구했다. 중요한 것을 넘어 유일한 방법이죠. 앤마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강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은 그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그들을 동기화시키는지 물어봐야 하나요? 맞아요. 예를 들어 재고관리부서의 관리자라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동안 재고 문제를 잘 처리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네. 장단기적으로 내가 자네의 노력에 보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나? 라고 말이죠. 장단기적이라뇨? 웨스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물었다. 단기적 보상이란 하루하루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고, 장기적 보상이란 일정 기간, 즉 한 달이나 한 분기 혹은 1년 등의 단위로 특정 업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 사람들을 동기화시키는지 스스로 알고 있다고 확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란 게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웨스가 다시 물었다. 어떤 직원의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고객과의 관계에서 일을 잘 해낸 대가로 좀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주도록 하겠네 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더 많은 권한과 책임보다는 더 많은 돈을 원할 수도 있어요. 만약 그 사람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겠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업무의 성과가 높은 직원에게 자네의 일처리 방식은 정말 만족스럽네. 그래서 자네의 월급을 좀 올리기로 결정했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재정적으로 아무런 압박감이 없다면 돈보다는 좀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의 핵심적인 규칙은 이건가요? 웨스는 표어를 읽듯 다음의 구절을 소리 높여 말했다. 사람들을 동기화시키는 요인을 안다고 자신하지 말라. 사람들마다 동기화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에 대해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물어봐서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 지적해 주세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기계적으로 고래 반응을 사용해봤자 효과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드는군요. 그저 제스처로 잘했네 허브,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게 라고 말한다면 허브는 금세 제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겠죠. 앤마리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데이브는 방금 말씀하신 걸 범고래를 통해서 알게 됐죠. 범고래에게 무성의하게 대하면 범고래는 그걸 금방 알아챕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조련사의 손을 통해 그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알아채죠. 범고래는 무성의하다는 걸 알게 되면 함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곳으로 헤엄쳐 가버리죠. 저희 회사에서는 무성의를 연막을 친다거나 아첨한다고 표현하죠. 정말 사람들은 거짓으로 칭찬하는 걸 단번에 알아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챌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달아나 버리죠. 마치 범고래가 헤엄쳐 가버리듯이 말입니다. 많은 관리자들이 평범을 조장해요. 관리자들이 평범하지 않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때는 직원들의 업무 수행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뿐이죠. 그제서야 관리자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직원들을 칭찬하거나 격려하지만
별 효과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단지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뿐이니까요. 그들은 상사가 자신을 조정하려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외수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다. 사실 그게 바로 제가 염려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뒤통수치기 행동에 익숙한 채로 주변 사람들과 여러 해를 보냈어요. 만일 제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전환 반응으로 바꾼다면 그들이 금방 알아채지 않을까요? 그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은 이거예요. 앤마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전 웨스가 그런 것처럼 다음 구절을 소리 높여 말했다. 고래 반응은 당신이 성실하고 정직할 때만 가능하다. 만일 직원들이 당신의 긍정적인 반응을 무성의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세요. 팀원들의 반응을 예측하고 솔직하게 대하세요. 또 그동안 당신이 너무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바꾸고 싶다고 말하세요. 고래 반응이라는 방법을 그들과 공유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어느덧 그들은 공항에 도착해 국내선 비행장으로 접어들었다. 앤마리가 마지막 충고를 건넸다. 우리는 뒤통수치기 반응으로 생산성이나 인간적인 만족에서 원하는 결과를 산출하는데 실패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많은 관리자들이 고래 반응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스스로에게도 잘한 일을 칭찬하도록 하세요. 가치 있는 일은 참을성을 가지고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행운을 빌어주세요. 공항 터미널의 입구에 차를 대면서 웨스가 말했다. 잘 될 거예요. 앤마리는 말을 마치고 웨스와 악수를 나누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여행 가방을 꺼낸 후 웨스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다. 성의라는 것은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때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죠. 당신이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예들이 여기 적혀 있어요. 좋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군요. 그리고 제 명함도 드릴게요. 연락하세요. 그녀는 웨스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다.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제게 알려주시면 제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웨스는 그녀가 진심으로 자신을 돕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앤마리가 건네준 종이를 펼쳐보았다. 고래 반응의 예. 직장에서 칭찬하기. 관리자의 경우 자네가 회의에서 내놓은 의견은 아주 탁월한 것이었네. 개진한 의견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고 자네가 X와 Y에 대한 핵심을 얘기했을 때 고객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보았네. 짧은 시간 동안 그 고객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 덕분에 우리 모두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어. 고맙네. 팀일 경우 우리 팀은 이제 함께 원활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업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리더십을 넘겨주는 데 있어 여러분은 모두 제가 상사로서보다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그 점이 훨씬 마음에 듭니다. 자, 우리 하나의 팀으로서 잘 일해봅시다.
개인적으로 공헌한 사람일 경우, 보고서에서 도형을 이용해 이렇게 분류해 놓은 방식이 마음에 드는군요. 결과를 알아보기가 훨씬 쉬워요. 지금부터 이런 방식을 사용하도록 모두에게 권장해야겠습니다. 가정에서 칭찬하기. 10대 중반의 아이일 경우, 집에 돌아와서 내가 쓰레기를 치워놓은 것을 보니 기분이 정말 좋구나. 나는 토요일쯤에 버리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 치워져 있으니 다른 일을 하거나 쉴 수 있겠다. 덕분에 마음의 짐을 하나 덜었다. 정말 고맙다 얘야. 10대 초반의 아이일 경우, 오늘 너를 스포츠센터에 데려다주면서 나눈 대화가 정말 유익했단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대화에서 난 많은 것을 배운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자꾸나.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일 경우, 오늘 한 번밖에 안 불렀는데 일어났더구나. 아침에 다들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을 때 내가 그렇게 해준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아니? 아주 많은 도움이 됐단다. 미취학 아동일 경우, 혼자서 신발끈도 묶고 옷도 골라서 놨구나. 정말 잘했다. 전환 반응의 예. 직장에서 빌, 자네가 새로운 회계 시스템을 다루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아네. 그래서 베티에게 자네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어. 가로 열고 그 후에 가로 닫고. 잘하고 있네, 빌. 보고서를 보니 자네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군. 뭔가 의문이 있으면 항상 얘기하게나. 앨리슨,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서 모든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싶네. 그래서 자네를 조제팀에 배정한 거야. 거기에서 자네의 기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걸세. 가로 열고 그 후에 가로 닫고. 축하하네, 앨리슨. 나는 자네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했었네. 가정에서 가로 열고 아이가 강아지 먹이 주는 일을 좋아하지 않을 경우 가로 닫고. 내가 해야 할 집안일을 강아지 먹이 주기에서 청소하기로 바꿨단다. 내가 그 일을 더 좋아하는 걸 알았고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하거든. 가로 열고 그 후에 가로 닫고. 내가 청소하게 된 이후로 집안이 아주 깨끗해졌구나. 정말 고맙다 얘야. 가로 열고 아이들의 텔레비전 시청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가로 닫고. 식구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조정하자꾸나. 가로 열고 그 후에 가로 닫고. 너희들이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지켜줘서 정말 자랑스러웠단다. 웨스 킹슬리는 앤마리가 준 종이를 그녀의 강연을 적은 노트와 함께 서류 가방에 집어넣었다. 그가 데이브 야들리와 앤마리 버틀러를 만난 것은 우연일 수 있었지만 그가 관리자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서로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